미나상, 건니치와 예리 센세입니다. 약 반년 전쯤인가? 꽤 오래됐는데요. 히라가나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히라가나에 띵띵 붙여서 좀 더 굵게 발음하는 것이나, 아니면 팝콘을 붙여가지고 파 하고 발음하는 거나, 아니면 읍 하는 발음도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기본적인 히라가나들은 다 청음이라고 해서 이제 맑은 음들을 말합니다. 그냥 뭐 아이오에오라던가 나니누네노라던가 마미무메모라던가 46가지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 히라가나들이 있었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성대가 잘 울리지 않는 자음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 그러니까 카라고 하면 크가 울리지 않고요. 사 라고 하면 스가 울리지 않고요. 타도 트 울리지 않고요. 하도 흐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행, 뭐 사행, 그 다음에 타행, 하행, 얘네들은 저희가 이제 울리지 않는 무성음 자음들을 말하는 건데요. 얘네들을 울리게 이제 발음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청음의 반대말인 타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타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얘네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네는요, 단순히 카가 가가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얘네는 카가 가가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싶죠? 자, 한국어는요, 한국어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한국어는 어두자음을 울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인은 가족이라는 발음을 할 때 이제 가족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가족, 우리 가족들이랑 식사하기로 했어, 이렇게 울리지 않게 발음을 하는데요. 일본어의 이 카에다가 땡땡을 붙여주면 나 울릴게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카가 가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썼어.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가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 계열은 이제 가기그게고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라고 표기했던 건 어떻게 바뀔까요? 사. 원래도 살짝 바람 소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냥 자가 아니라 자 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 즈, 제, 조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뭐 저도 원어민은 아니니까 완벽하게 조음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조금 과장한 느낌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랑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칸, 지신 등등등 좀 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타도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 즈, 데, 도 라고 바뀌는데요. 자, 그렇다면 얘도 지고 얘도 지예요. 얘도 즈고 얘도 즈예요. 근데 이게 표준어 기준으로는 사실 발음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대부분의 이론으로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지와 이 즈를 써주고 가끔 특이하게 이 지나 이 즈가 들어가는 단어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조금 예외적으로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은 자지즈제도, 자지즈제조, 그 다음에 나지즈제도. 그래서 얘네랑 얘네는 막 크게 구별하려고 너무 애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행인데요. 하히후에호였던 것이 바비부베보 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울리지 않던, 성대가 울리지 않던 자음들을 조금 더 가, 자, 다, 바 이렇게 울려주는 것을 우리는 유성음으로 바뀐다, 즉 타금을 붙여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진 않으시더라도 한국어의 가자다 바랑은 다르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외국을 가이코크라고 하고요. 은행도 긴코라고 하지 않고 긴코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밥도 고항이 아니라 고항이라고 해서 하는 느낌이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타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특이하게 생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반타금이라는 겁니다. 얘는 다른 행에는 없고 하행에만 있는데요. 하행에서 이렇게 팝콘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팝콘을 붙이면 말 그대로 파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히에다가 팝콘을 붙이면 피가 되는 거고요. 흐에다가 팝콘을 붙이면 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원래는 이게 해인데 지금 팝콘을 붙여줬기 때문에
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라페라라고 합니다. 일본어가 페라페라 데스 네. 자, 페라페라 하면 뭔가 언어를 유창하게 뿔뿔뿔 잘하는 형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국인들이 또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마지막으로 이 작은 쯔가 있는데요. 이름은 초금이라고 불러요. 촉, 건드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크게 있는 이 글자는 쯔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게 작게 들어가서 받침과 비슷하게 소리가 나기는 합니다. 일본어 자체에는 이제 받침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받침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사랑 키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사키라고 읽을 텐데요. 이 작은 쯔가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사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윽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 나오는 자음을 한 번 더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사키랑은 좀 달라요. 한 박자가 더 들어가거든요. 사키가 아니라 사키 이렇게 좀 쉬는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박자감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게 박자를 무시하고 그냥 받침으로 넣게 되면 인토네이션이나 이 흐름에 문장의 흐름에 조금 알아들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냥 요쯔 이렇게 읽지 말고 요쯔 하는 식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히라가나에 조금 더해진 기본 읽기까지 맞춰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할만하신가요? 자, 히라가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니, 일본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도 저랑 간바tte 미요네.